안녕하십니까.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체육분과 강사 김진애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그 중에서도 특히 독립영화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임창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임창재 감독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 독립영화계 현주소 어떻습니까? 뭐 한국 독립영화의 본격적인 어떤 시작은 80년대에 그 뭐 한국 사회가 그 민주화가 많이 되면서 또 그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그 대학을 중심으로 영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 작업을 했던 그런 것이 이제 밑거름이 되었고요. 예, 그것이 지금의 독립영화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뭐 네. 극영화, 또 실험영화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네. 뭐 10년, 20년 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뭐 파이가 커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독립영화의 어떤 개념이나 범주의까지가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어렵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요. 네.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독립영화의 범주 개념을 뭐 정의한다고 할까? 그럼 뭐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메이저에서 만드는 영화들이 아닌 나머지 그 영화들이 다 이제 독립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지금 개봉되지 않는 영화를 뺀 예. 나머지 모든 영화를 독립영화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상업 자본을 네. 가지고 네. 만들지 않은 모든 영화들이죠. 상업 자본을 가지지 않고 제작되는 모든 영화. 그럼 1년에 제작 편수가 얼마나 됩니까? 편수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뭐 영화제를 예를 들면 뭐 그 매년 말에 열리는 서울 독립영화제가 있습니다. 네, 그 네. 저희 그 영화진흥위원회하고 독립영화협회랑 같이 이제 네. 공동 주최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응모 편수가 1000편이 넘었어요. 1000편. 예. 네. 그래서 그 여기 응모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그 더 된다고 할 수가 있죠. 1년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자, 그러면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독립영화가 굉장히 화랑이다, 호황이다, 내지는 이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이제 물론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독립영화가 이렇게 편수가 많고 또 장편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네. 조금 이제 안정적인 그 공간에서 이렇게 틀어질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극장들이 이제 거의 다 수직 계열화 돼가지고 네. 대기업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하고 배급하는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수입을 한 영화들도 뭐 거의 뭐 블록버스터로 흥행되는 영화만 하기 때문에 이 어쨌든 관객과 만나는 일차적인 자리까지 생각하면은 네. 그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독립영화계 가장 큰 문제가 배급의 문제입니까? 상영 배급의 문제입니까? 배급은 결국은 이제 상영 공간하고 직결된 네. 거니까요. 뭐 배급성에 같이 봐도 되죠. 네. 예. 네. 뭐 그거를 뭐 그냥 뭐 다른 표현으로 뭐 유통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유통이 굉장히 좀 네. 문이 좁은 거죠. 독립영화 전용관 있죠. 예, 그래서 몇 개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뭐 서울에 그 영진이 직영으로 하는 그 네. 이제 강남에 저기 신사동에 그 인디플러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그 민간으로 제가 또 따로 만든 네. 그 인디스페이스가 광화문에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지방에도 이제 올해 대구에서 뭐 하나 한 또 20-3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독립영화 전용관만 놓고 보면은 네. 그렇게 뭐 크게 보면 다양상 영화관 예술영화 전용관까지 합치면은 이제 30개가 좀 넘지만 30개 좀 넘죠. 예, 독립영화 전용관만 치면은 포괄적으로 예, 상업영화 대여섯 뺀 개라고 대여섯 예술영화까지 포함해서 예. 예. 근데 예술영화 전용관도 사실은 그 한국의 국내 독립영화만 트는 게 아니고 네. 외국에 이제서 가져온 영화들을 주로 많이 틀죠. 예술영화들을. 네. 예.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제작 편수에 대해서 유통 배급 상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거기가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유통 배급 상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영진이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 진단하고 그래서 있습니까? 이제 저희 협회랑 또 협회가 또 주축이 돼서 그 또 네. 작년에 좀 태스크포스 네. 이전 단계로 어떤 그런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예, 독립영화 예. 유통센터 같은 뭐 같이 네. 그런 거라서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 차근차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네. 한 1년 가까이 좀 논의를 해왔는데 네. 사실 거기에 대한 그것이 또 예산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올해 그것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상은 네. 이제 그것이 예산 편성이 또 안 되면서 또 이렇게 좀 미뤄졌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네. 하고 독립 있다. 영화들이 뭐 해왔던 거죠. 네네. 예. 제가 2, 3년 전에 통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영진이 예산이 그 당시 한 420~30억 정도였는데요. 예. 독립영화에 들어간 예산이 한 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영화진흥기금에서 거의 출연이 된 이 기금이 과연 그 공적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적 자금의 용도가 독립영화, 예술영화 이거에 8%밖에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저도 그 어쨌든 퍼센티지가 네. 뭐 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공적 자금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건 확대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19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문제, 다이빙벨 상영 문제가 불거졌죠. 그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참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하나하나씩 하십시오. 예, 독립영화가 갖고 있는 또 본연의 정신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물론 네. 독립영화가 항상 뭐 저항이라던가 정치적인 뭐 그런 네. 주제만 다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이 네, 근데 어쨌든 그것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막혔다. 시대 정신이 막혔다. 예, 근데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이게 네, 예, 극장의 문을 안 열어주고 네, 없지만 뭐 영화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영화제에 뭐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또 국제영화제고 이상이 이제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영화를 틀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떤 한 개인이 생각으로 뭐 틀라 말라 이거는 네. 어떤 납득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근데 틀었잖아요. 그렇죠. 예. 틀었으면 보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싶어 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여론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그 1위를 달렸고 보고 싶은 예매도 그래서 다양성 영화 중에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사례를 보면은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독립영화를 할지라도 극장들이 이렇게 좀 문을 열어줬어요. 멀티플렉스에서도. 근데 이것이 이제 1주, 2주, 3주 하면서 지나면서 이제 3만까지 금방 쫙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의 스코어면은 오히려 멀티플렉스 더 문을 열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이제 안 했다는 거죠. 열지 않고. 그거는 뭐 이제 뭐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좀 유통에서의 어떤 압력이 어쨌든 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증거는 없지만 무언의 압력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전체의 어떤 관례들을 봤을 때 너무 좀 이렇게 좀 모순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더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독립영화협회란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필요하다 뭐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예술 행위가 그렇지만 그 자율성과 어떤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는다면은 사실 그거는 문화가 발전할 수 없거든요. 어느 분야든. 몇 년 전에 이제 헌재 판결에서도 영화 또한 뭐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거라고 뭐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뭘 지금은 이제 등급 네. 영화 상영되는 모든 영화 등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부산 영화제에서 포럼을 참가를 네. 토론자로 갔지만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네. 등급을 이제 영화인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네. 그 자율적으로 민간 자율 네. 등급제로 가자 그 뭐 이런 얘기도 말씀 있는 거죠. 이전에 네.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없습니까? 법으로는 보장되어 있죠. 아니 그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이 저는 100% 네.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만드는 사람들이 안 만들거나 못 만들어서 문제지. 저는 뭐 창작 자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요. 네. 사례로 들면은 저랑 또 친한 이제 그 국사 집단의 네. 김복김성 감독이 이제 자가당착이라는 영화를 네.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네.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승소를 했긴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2년 전에 제한 상영가를 받았거든요. 네, 등급을. 네. 그래서 네. 제한 상영관에서만 틀어라. 네. 근데 네. 현실적으로 제한 상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 제한 상영가를 받으면은 영화를 틀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편집을 하거나 뭐 수정을 해가지고 네. 다시 또 내야 돼요. 자, 심의를 그러니까 받아요. 제한 그래서, 상영과는 안 되니까 무조건 보장해라 그 말씀인가요? 금일 다 없애라 그 말씀인가요? 일단 아니, 제한 상영가라는 다 없애라 그 말씀인가요? 등급은 존재해야 되죠. 네. 왜냐면은 등급 이제 그거는 뭐 거의 모든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제도고요. 네. 근데 그거는 목적은 청소년 보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모에게 영화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서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 않지만 네. 그거를 끌어가는 주체는 민간 자율 쪽으로 가야 네,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아까 심의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봐서라도 이게 심의는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민간한테 맡겨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네. 그 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이 이제 그걸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하고 뭐 이런 과정, 뭐 그다음 재정 네. 이건 국가의 정보가 예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국가 정부의 편에 서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제 구조적으로. 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등급위원회 각자 위원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다 전문가들이시고 나름 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국가나 뭐 이런 뜻을 100% 따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뭐 10개의 케이스 중에 예를 들어서 네. 뭐 9개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문제 네. 없는 거면. 근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네. 사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자가당착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도 뭐 수입 영화 중에 제한 상영가를 받은 것도 있고, 국내 영화 중에 처음으로 제한 상영가 받은 게 죽어도 좋아였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메비우스 뭐 등등. 네. 주장하시는 게 민간 자율기구로 가야 된다는 그 두 번째 건데. 문제고요. 첫 번째는 지금 현행 네. 존재하고 있는 그 제한 상영가부터 사실 폐지가 돼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제한 상영가 문제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에 관한 문제인데 네. 따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 영화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배급 문제인데 배급은 지금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직 영화 계열화, 독립 영화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자본이 자기를 계속 증식해 가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뭐 고작 하는 게 어떤 뭐 일자리 나누기 그다음에 뭐 창조 경제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좀 고통 분담 뭐 이거는 MB 때부터 얘기 나왔거지만 그 정도의 어떤 약간의 윤리적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 조절하는 장치죠. 근데 그거 갖고는 자본에 증식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독립영화협회에서 차원에서 대기업에 뭐 요구 조건 없습니까? 일테면 뭐 기금을 좀 달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최소한대로 뭐 몇 %는 우리한테 할당해 달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안 그래서 됩니까? 뭐 롯데 시네마나 뭐 CGV에서 CGV도 이제
무비콜라주에서 이제 이름을 네. 이제 아트하우스로 바꿔가지고 이제 독립영화, 예술영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지만, 네.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거 자체로는 고무적이고 고마웠죠, 사실은. 고마운데 그게 너무 미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일단 양을 좀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요구를 좀 어떻게 한번 좀 대놓고 하시죠. 정부에만 대놓고 할 게 아니고 대기업에 대해서 좀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무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네. 좀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네, 네. 근데 또 위에 계신 분들은 그 한마디가 또 이렇게 또 한마디 따라들어서 이렇게 정책들이 바뀌니까 네. 이것이 이제 지금은 잘 얘기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또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뭐 것 자본 위의 최고 결정가들이 잘 안 도와준다. 같아요. 예. 뭐 그 말씀이죠. 그래도 계속 외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 도움도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가장 큰 도움이랄까 힘은 사실은 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관객들이 가장 큰 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 독립영화인들이 정말 그 관객에게 그 어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비해서 네, 만나는 어떤 그 채널들이 네,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저도 영화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쭉 이 분야에 있습니다. 적게로 한국 영화 특히 독립영화 진흥 방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렇게 독립영화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겠나를 또 봐야 되거든요. 정책하는 분들이, 행정가들이. 그래서 일단은 더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해서 어떤 뭐 테이블을 만들든지 해서 최소한의 그 지금 영화진흥위원 기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독립영화를 좀 정책을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진흥을 더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좀 더 이렇게 그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나는 자리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지 않으면은 잘 안 해줄라 그래요. 안 하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양성영화 지원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도 늘려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통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거고 또 보면은 뭐 여기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진이도 자체 예산을 또 뭐 기재부라든가 문광부 이렇게 위에 또 결제를 받아야 돼요. 감사도 받고 그러니까는 영진이도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입장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더딘 거죠 이것이. 뭐 소통의 창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있는 것을 좀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그다음에 한국 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치고는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하시는데 세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는.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법 아까 이제 그 뭐 등급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면적으로 지금 민간 자율화가 어렵다면은 그 최소한의 이제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틀어지는 영화들에 대해서는 그 등급을 면제를 좀 다 주고 지금 영화제 같은 경우는 등급 면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그런 전용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최소한 그 등급을 그 극장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자.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독립영화는 독립영화 상영관에서만은 심의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상당히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외를 요구하시는 거네요. 예술영화 인증, 그다음에 독립영화 인증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거기서 심의 심의라고 표현. 어쨌든 한번 그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소한 그 공간에서만큼은 조금 그 한 단계를 빼서 하면 더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자, 오늘 그 임창재 한국독립영화협회장님의 말씀은
특히 그 제한 사연과 문제,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창작한 것을 그 보장해 달라 그쪽으로 예, 아마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배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상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스크린 수가 정원이 그걸 좀 늘려달라. 네. 이게 그게 핵심 사항이 예. 맞습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요구 해야 될 건 많지만 뭐 어쨌든 그 시작은 내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이 독립영화를 만드는 그 관련된 주체들이 네. 더 이렇게 열심히 또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주체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자. 예.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